아니, 선생님, 밥만 먹으면 졸음이 오는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 말이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졸음이 단순히 밥 때문이 아니라 당신 몸에서 지금 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부비만이 생기고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밤에 자꾸 깨고 갑자기 성격까지 예민해졌다?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단 한 끼의 잘못된 식사, 혈당 스파이크라는 순간적인 혈당 상승 때문에 조용히 시작되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기는 활력인생연구소입니다. 이 이야기 지금 끝까지 들으시면 내가 왜 요즘 이렇게 힘든가? 왜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 같지?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힌트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주현입니다.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로 일한 지 올해로 30년이 되어갑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최근 몇 년 사이에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뇨도 아니고 별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밥만 먹으면 잠이 쏟아질까요? 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마음이 철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 증상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진실을요.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 혹시 점심 먹고 나서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고 졸음이 밀려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대다수 환자분들은 한 박자 쉬고 고개를 끄덕이시죠. 맞아요, 선생님. 그래서 커피를 마시거나 자꾸 단 걸 찾게 돼요. 이건 단순한 식곤증이 아닙니다. 이건 내 몸 안의 대사가 혈당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아주 교묘한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도 한동안은 몰랐어요. 저도 의사지만 나이 들고 몸이 변하면서 왜 이렇게 아침에 피곤하고 점심만 먹으면 졸리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이상한 패턴이 반복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한 뒤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이 찌는지, 왜 나이 들수록 식욕이 줄지 않는지, 왜 자꾸 더 피곤해지고 잠을 못 자는지, 그리고 왜 60대부터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분들이 늘어나는지까지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이 되더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려 그동안 진료실 안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리고 저 자신도 환자였기에 더 진심을 담아 전하고 싶은 이야기, 그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진짜 의미와 대처법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혈당이라고 하면 당뇨병 걸릴까봐 걱정하는 숫자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 몸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죠. 바로 지금 선생님께서 밥만 먹으면 졸려요. 요즘 따라 더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뇨병도, 고혈압도, 치매도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늘 하던 밥, 늘 먹던 떡, 늘 마시던 콜라 한 잔, 그 모든 게 지금까진 괜찮았다는 착각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왜 혈당 스파이크가 단순한 식후 졸음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대사를 바꾸고 체형을 바꾸고 성격과 뇌 기능까지 바꿔놓는지 구체적이고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삶에서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인 식사. 그 한 끼가 우리 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진료실에서 뵀던 한 어르신이 계세요. 70대 중반의 남자분이셨는데 겉으로 보기엔 건강도 괜찮으셨어요. 담배도 안 하셨고 술도 적당히 드시고 큰 병력도 없으신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체중이 불고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식사만 하면 졸음이 쏟아진다. 밥 먹고 나면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혈당 검사를 해봤죠. 당뇨는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식후 혈당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또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밥 먹고 나면 당이 우리 혈액에 쫙 퍼지잖아요. 근데 그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막 쏟아냅니다. 그 인슐린이 하는 일은 이 넘치는 당을 근육이나 간 또는 지방으로 보내서 어떻게든 처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반복되면요. 몸이 익숙해져서 점점 당을 근육으로는 잘 안 보내고 지방 쪽으로만 몰아넣게 됩니다. 특히 배에, 내장 쪽에, 간에, 그리고 근육 속에까지 기름덩어리처럼 지방이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는 나오고, 피로는 더해지고, 자꾸 단계 땡기고, 심지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그냥 많이 먹어서 살찌는 거야. 움직임이 없어서 그래. 물론 그것도 맞긴 맞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거든요. 특히 요즘 흔하게 먹는 것들,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떡볶이, 국수, 흰쌀밥, 빵 이런 것들은요.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확 올려요. 그리고 그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몸이 놀라서 인슐린을 확 쏟아붓고 그러면 그 당이 전부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뇌도 영향을 받아요. 피곤하고 멍한 느낌 있잖아요. 브레인 포그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바로 뇌가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에요. 밥 먹고 멍해졌다가 또 갑자기 잠이 깨는 듯한 이상한 기분 드신 적 있으시죠? 그게 전부 이 혈당 스파이크랑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요. 뇌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수면이 나빠지면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피곤하면 또 단계 땡기고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속노화 식사예요. 몸을 빨리 늙게 만드는 식사반이죠. 이렇게 되면 밥 먹고 졸리니까 단 걸 찾고 단 걸 먹으니 또 혈당이 치솟고 그러니까 또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의사기는 하지만 직접 몸이 변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식후 졸음, 자꾸 땡기는 단응식.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구나. 몸이 대사가 망가지는 과정이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환자분들께 딱 한마디만 드립니다. 딴 거 다 그대로 두셔도 좋아요. 근데 단순당하고 흰 탄수화물, 그것만큼은 끊어보세요. 물론 처음엔 힘들어요. 밥 대신 뭘 먹나 싶고 떡 안 먹으면 허전하죠. 하지만 딱 2주만 해보세요. 채소, 통곡물, 단백질 위주로 식사 바꾸고 단음료 끊어보세요. 정말로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피로가 덜하고 밤잠이 깊고 무엇보다 식욕이 이상하게 차분해져요. 그게 진짜 몸이 회복되는 신호예요. 혈당이 천천히 부드럽게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부터 하나하나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의 몸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요. 계속 들어보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이걸 깨닫기 전까진 별 생각 없었어요. 진료실에 앉아선 늘 단 거 줄이세요. 식후 혈당 조심하세요 말은 했지만 막상 저 자신은 밤마다 과자 하나, 아침에 식빵 한쪽, 점심엔 병원 구내식당의 흰쌀밥, 그냥 늘 하던 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날 오후 회진 돌다 말고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면서 어지럽고 식은땀이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심각한 저혈당이었습니다. 식후 혈당이 확 올랐다가 그걸 내리려고 몸이 인슐린을 너무 많이 쏟아낸 거죠. 그 반동으로 혈당이 쿵 떨어진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그냥 식곤증이 아니구나. 그 뒤로는 식사 하나하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통곡물로 바꾸고 간식 대신 견과류나 삶은 달걀, 콜라는커녕 과일 주스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 식사 후에는 산책을 꼭 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정말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어요. 잠도 달라졌고요. 식욕도 훨씬 덜했어요. 무엇보다 피로라는 게 뭔지 잊게 됐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도 진심을 담아 말할 수 있었던 게요. 선생님, 이건 진짜 해보실 만한 일이에요.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하는 게 식사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노화라고 하면 그냥 머리 하얘지고 피부 늘어지고 기운 빠지는 것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노화는 뇌에서, 혈관에서, 그리고 우리 다사 시스템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내가 오늘 뭐 먹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중에 그러신 분 많아요. 난 당뇨도 없는데 왜 자꾸 살이 찌지? 왜 나이 들수록 점점 덜 먹는데도 뱃살은 안 빠지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많아졌지? 그 답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혈당 스파이크에 숨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제는 30대 당뇨, 40대 치매 환자도 드물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이 뭔지 아세요? 단순당과 정제탄수화물, 밤늦은 식사, 운동 없는 하루, 그리고 스트레스로 가득한 잠. 이게 전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불길한 사중주예요. 그런데 그 사중주를 끊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식사예요. 내가 먹는 걸 바꾸면 스트레스도 줄고 잠도 달라지고 몸이 회복되고 생각까지 맑아집니다. 그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보며 그리고 제 몸을 직접 바꾸며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단 한 끼부터 시작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갑자기 밥을 끊으라는 것도 떡을 평생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만 먼저 바꿔보시면 됩니다. 오늘 먹는 한 끼가 내 몸을 빠르게 늙게 할지 아니면 천천히 지켜줄지 이 질문을 식사 전에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단순당과 액체 탄수화물부터 줄여보세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설탕 들어간 커피 이런 것부터 줄이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흰쌀, 떡,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고 바꿔보세요. 잡곡밥, 귀리, 보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밥은 드셔도 괜찮아요. 대신 속도를 늦춰주세요. 셋째, 과일은 즙이 아니라 통으로 드세요. 즙은 당만 남고 섬유질은 사라지니까요. 넷째, 식사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많이도 말고 그냥 집안이나 동네 한 바퀴. 이게 혈당을 천천히 움직이게 해줍니다. 다섯째, 수면과 스트레스도 함께 돌보세요.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당도 식욕도 결국 몸 전체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조금 느리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식단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 삶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누구든 늦지 않았어요. 혈당 스파이크는 오늘 당장 줄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막는 방법은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달린 거예요. 혹시 오늘도 점심 드시고 나서 졸리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시작입니다. 오늘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의 첫날이에요.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그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정보예요. 꼭 주변 어르신들께도 한 번쯤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하신 건강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도 함께 나눠주세요. 이야기가 끝나도 당신의 하루는 계속되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도 고맙습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니 창밖 새소리가 반겨주네. 거울 속 주름도 이제는 내가 걸어온 발자국 같아. 참 오래 참았지 나보다 난 먼저.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볼래.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남은 날들도 소중하니까. 누구보다 밝게 누구보다 힘차게 내 걸음 내 리듬을 붙여 내 맘대로 웃고 싶어. 이제야 보이네. 참된 인생은 지금부터 내 인생이야. 어릴 땐 몰랐던 소중함, 건강이 내 삶의 기둥이래. 하루 한 번 크게 웃는 것도 내 몸에게 주는 선물이래.